저출산 에르코스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작고 큰 역배열 동시 돌파 안착으로 추세 전환, 크게 올랐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진 후에 반등이 나오는 좋은 흐름, 무릎자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재명, 아이 낳는 건 공익이다. 저출산은 4월이 고점일 거라고 계속 경고를 드렸습니다. 역배로 하방을 보이다가 7월에 한번 역배 돌파 나왔는데 이때도 가짜 반등 계속 경고를 드렸어요. 3만원대 고점에 물렸던 분들은 노란 색깔 크게 반등 줄 때마다 본전 기다리지 말고 꺾이면 손절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권장을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대선주 재료 소멸이죠.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일반적으로 일정 전이 고점이니까 대선주는 6월까지 가져가지 마라. 4월, 5월이 고점일 것이다 라고 했고 대부분의 대선주가 4월이 고점이 되었어요. 지속적으로 경고를 드렸었다. 이 재료 소멸의 흐름을 모르면 엄청나게 크게 당하셨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정주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초보의 생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관련주들은 더 크게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관련주를 6월까지 계속 쭉 홀딩하고 추매하고 기다렸으면 결과가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현실은 6월 전에도 이미 빠르게 하락이 재료소멸 하락이 나와버리고 당선 직후에도 추가적인 하방이 나오면서 제자리까지 쪼로록 빠져버렸죠. 건설주, 대부분의 건설주가 이재명 정책주, 인맥주였고 4월 고점 그리고 빠지다가 반등 나와주는데 전고돌파 실패하고 그대로 또 빠집니다. 6월 바닥에서 반등이 또 크게 나오지만 여기 고점, 전고점 반도 못 채우고 크게 밀려버렸고요. 최근에 또 12월에 연속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똑같아요. 이때 전고점조차도 돌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쌍봉 흐름으로 이탈의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때도 이렇게 쌍봉으로 이탈하면서 흐름이 안 좋아졌던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쌍봉 이탈하면서 박스 하단 이탈하면서 침체가 나왔던 거고요. 지금도 여기 이탈하고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구간이다. 모든 건설주 다 똑같고요. 다음 개연주 프롬파스트, 이것도 추천하고 크게 올랐다가 4월이 고점이 되었죠. 4월 이때 제가 매도 사인 드렸고 밑에서 반등 나올 때도 가짜 반등 계속 경고 드렸습니다. 절대 6월까지 가져가지 마라. 이때 이재명이 당선이 되었지만 별 반응 없이 하락이 계속 이어져 있다. 지금까지도 침체가 이어져 있고 섹터 중에 유일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 카페가 유일하게 후반형이 나왔습니다. 후반형이 이렇게 분홍 색깔로 크게 나왔는데 얘는 쌍봉 이탈하고 결국 또 무너지고 있고요. 4월 고점 밀렸다가 또 5월 올라오고 재료소멸로 또 이르게 빠지다가 이렇게 후반형에 한번 나왔다. 낮은 확률의 흐름이 지역 카페 쪽에서는 나왔다. 이 점은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 다시 에르코스로 와서 역배열을 끊었지만 역배열 끊는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때 제가 계속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전고점 돌파하는 거는 조금 확률을 낮게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고 돌파하는 걸 좀 기대치를 낮추자라고 했고 전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추세 이탈, 그리고 수평 지지 이탈, 여기도 이탈을 하면서 무너져 버렸죠.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이렇게 쪼로록 빠지고 또 반등 나올 때 가짜 반등 조심해라. 가짜 반등 조심해라. 다음에 나올 때도 가짜 반등 조심해라. 계속 역배열 잡혀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회의적으로 봐야 된다. 보수적인 리딩을 드렸습니다. 12월 16일까지도 이때도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작은 역배열에 갇혀 있었고 12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었던 하방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17일에 드디어
크고 작은 역배열 동시 돌파가 나오면서 갭상승 상한가가 나왔고요. 다만 여기도 역배 돌파가 나왔지만 이탈하고 무너졌다. 이것을 상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는 당연히 여기가 점수가 높아요. 왜? 이때는 크게 오르고 한 절반 정도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고, 지금은 크게 오르고 뭐 거의 제자리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7월보다는 12월이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오는 추세전환 반등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꿈비도 똑같이 이때 추천드리고 130% 상승 계속 가짜 반등 경고 드리면서 이때 4월이 고점일 것이다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뒤는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었고 8월까지도 역배열 하락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17일 드디어 역배 돌파가 나오면서 반짝하긴 했지만 역배 돌파됐어요. 그리고 60일선도 안착했고요. 시간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에르코스랑 꿈비는 추세 전환 초입 무릎자리 발목자리가 만들어져 있다. 다만 유퀴즈오는 역배열 돌파를 실패를 했고요. 딱 정확하게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맞고 떨어졌고 7차로 안착하는 게 1차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아가방 컴퍼니 역배열 돌파는 살짝 했고요. 근데 61선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다음 제로투 세븐 얘는 요 윗꼬리 기점으로 맞고 떨어지면서 역배열 돌파 실패했습니다. 저출산 리딩 16일 4월이 고점일 거라고 했고 낙폭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다. 향후에 또 돌아 나오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건 계속 똑같이 리딩을 주고 있었던 거고 여태 가짜 반등 주면서 하방이 나왔죠. 16일까지도 추세 전환의 흐름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17일 드디어 에르코스 꿈비가 큰 역배열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나머지는 좀 그래도 힘이 없는 상태로 이 두 종목만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두 종목 역배열 돌파 추세 전환 시도 추세 전환 안착 양호합니다. 하지만 4월의 전고점까지 빠른 상승 기대치는 낮추도록 하자. 동신건설이 최근에 바닥에서 지금 여기 재료 소멸 나오고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3번 연속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에르코스의 위치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며칠 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토막이 나와버리는 최악의 흐름, 유사 흐름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쭉 여기 전고점까지 올라갈 확률은 낮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오브젠으로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오브젠이 6월에 2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같은 패턴을 조심해라. 꺾일 때 분할 매도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대응을 하도록 하여라. 추세가 유지 중일 때는 홀딩 하시고요. 꺾이면 대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물렸어. 평단이 여기까지 4만원, 5만원까지 와야 돼. 근데 만약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꺾이면 요 구간에서 정리를 하라 이겁니다. 안 그러면 재수 없으면 만원까지 또 떨어지니까 기존 자리까지 그대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는 거니까 기회비용을 살리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일 때 이렇게 찹 이렇게 분할 매도 시작하면서 손절을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리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250% 신나게 올렸는데 제자리까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분할 매도를 하도록 하자. 고점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하는 이유는 도중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월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노랑에 물려있던 분들, 본전 기다리던 분들, 본전이 안 오고 내려가 버렸다. 여기 주황원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어야 한다. 과하게 단기에 급등이 나오면 크게 물렸을 경우에 과감한 손절을 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릴 필요가 있다. 물론 포지션에 따라 대응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는 1년, 3년, 5년, 10년까지도 난 그냥 쭉쭉 보유할 거야. 나는
돈 생길 때마다 추매할 거야. 이런 초장기 포지션이라면 당연히 요 대응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단기 포지션이라면 더 이상의 보유는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제 좀 교체를 하고 싶다, 주도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앞에 설명, 동신건설이랑 오브제는 설명을 잘 복습하고 대입해가지고 탈출을 고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원님 수익 인증이고 요때 150만원 정도 손절을 크게 하셨어요. 근데 뒤에 싸그리 다 복구를 했죠.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기회비용 상실인데 교체를 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복구가 되었다. 크게 물렸을 경우에 보유주가 3연속 이상 급등 시 추세가 유지될 때는 계속 홀딩해 보시다가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하면서 과감한 손절을 고려를 해 보도록 하자. 내가 한 번에 다 손절을 못 하겠어. 그러면 물량의 절반이라도 좀 손절을 하고 다음 주도주를 잡아보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회원님이 크게 손절 한번 하고 이후에 다 복구했다. 이런 걸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기회비용 살리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 시간여행 그리고 현재 대응법 현 지지 저항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고점일 것이다. 그리고 고점 음봉 윗꼬리가 뜨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단기에 크게 우다다다 올랐고 자 고점 음봉 윗꼬리 뜨고 이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하던가 전량 매도를 하던가 선택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홀딩이 가능해요. 추세가 유지가 되니까 이탈 나왔을 때부터 정리를 해 주도록 하시고 이렇게 N 다음에는 N 반등 다음에는 뒤에는 쌍봉 이탈 조심을 해야 되죠.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이렇게 N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문자 M 맥도날드 로고를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이탈하면 고점에서 박스 이탈 나오면서 크게 가짜 반등 주면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쌍봉 지지 자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정석으로 크게 하락이 나와요. 다시 반등이 나오지만 이것 역시도 아까 봤던 요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가짜 반등일 수 있다. 조심. 여기를 지지를 잡아 주시고요. 여기 저가 자리가 15,700원 정도 합니다. 올라가지고 있고 아까 보라색으로 우리가 꺼놨던 지지 자리죠. 보라색으로 여기 꺼놨어요. 이탈했고 뒤에 회복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결국에 올라오다가 밀리면서 4월이 최고점이 되었다. 요 흐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쌍봉 이탈 나오고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경계를 하도록 합니다. 고점이 낮아져. 고점이 낮아진다. 고점이 낮아진다. 여기서 고점을 높였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갔죠. 역배열 돌파가 나왔으나 여기 추세 이탈. 자, 여기 추세 똑같죠. 아까 여기 끄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탈하면 조심. 여기도 이탈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수평 지지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저가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요 세 개를 다 싸그리 이탈을 하면서 내려갔었고요. 이렇게 이탈이 되죠. 요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마냥 홀딩하지 말고 손절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왜? 재수 없으면 급등 전에 제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에어코스 같은 경우는 완전 끝까지 빠지진 않고 근사치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죠. 이것도 가짜 반등 조심해라, 가짜 반등 조심해라, 이것도 가짜 반등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뚫고 올렸고, 근데 똑같아요. 이게 한 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흐름이 단발성으로 아까 동신건설처럼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빠질 수 있으니까 반토막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아무리 크게 올라갔다 간다 한들 꺾여버리면 가짜 반등이 되는 거니까
그 흐름을 조심을 하라고 했던 거죠. 동신건설 대입해가지고 똑같이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일단 장기 2평을 넣었을 때 121선을 돌파 안착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 구름도 돌파를 했고요. 구름 덩어리를 돌파 안착했다. 항상 장대 양봉의 시가, 갭 상승의 시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오늘의 시가 12,700원 정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1차 지지고, 다음 121선 12,000원 정도. 그 다음에 오늘의 저가, 그리고 전날의 종가. 중요하게 크게는 이렇게 3개 지지 잡고 꺾일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주가 올라갔다가 혹여나 이렇게 꺾인다, 이탈하면 분할 매도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하시고. 근데 분할 매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니까. 도중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탈했을 때 매도됐고, 남아있는 물량은 반등 나왔을 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분할 매수만큼 분할 매도도 중요하다. 이것을 잘 상기를 하도록 하시고, 현재 전고점은 여기 하나 근접하게, 그리고 여기 둘, 전고점도 2개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전 맥점 요 자리, 여기가 지지였고 이탈하고 죽었죠. 17,500원 요것도 보도록 하시고, 여기도 작은 전고 하나 중간값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13,500원 정도, 그리고 14,800원, 16,000원, 18,000원 정도. 저항은 4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지지 4개 잡아드렸고, 위로 단기 저항 4개 잡아드렸고요. 동신건설로 가볼게요. 동신건설 차트가 에르코스랑 뭐 유사하죠. 여기 4월에 고점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지금 에르코스가 딱 요 자리라 보시면 돼요. 요 자리라 보시면 되고, 이거 더 간다 한들 가짜 반등 조심해라. 여기까지 올라오는 단기에 올라오는 기대치 낮춰라.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고점 음봉 윗꼬리 찍고 쭉 빠집니다.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르코스도 이렇게 똑같이 며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방 내려올 수 있다. 이 상승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상기하고 대응을 하라는 거죠. 기존에 크게 물려있던 분들은. 수익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 잡았는데 위로 올라갈 때 하나도 안 팔면 지금 수익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10% 정도 수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서 팔았으면 최대 100%까지도 수익인데, 하나도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 수익 중인 분들도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찹찹찹 정리해가지고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쪼그라들 때까지 가만히 무대응하면 안 되겠죠. 항상 뭐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습니다. 과거에 크게 올랐으면 밑에서 크게 오를 때 금방 또 제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이런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다시 저출산으로 와서 꿈비를 보도록 하죠. 꿈비도 최근에 똑같아요. 그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여기 분할 매도 자리, 여기가 매도 자리였고 4월이 고점일 것이다. 적중.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에르코스랑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얘는 121선 5,9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여기 안착이 중요하고, 좀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 좀 다시 또 행보가 나올 수 있다. 상기를 해야 되겠죠. 에르코스도 똑같고 5,9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1년선, 2년선 보시면 되는 거고, 장기평 3개 120, 240, 480 항상 강력한 저항대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단기평을 넣었을 때 61선 안착이 됐어요. 시가 지키고 마감했고 시간으로 조금 더 올랐고,
지지는 오늘의 시가 5,100원, 그리고 61선 가격이 5,040원. 이 두 개가 가까우니까 둘 중에 하나 대응하시면 되고, 그냥 5,100원 삭제하고 5,040원을 1차 지지로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저가 4,800원 정도. 그 다음에 밑에 21선, 그리고 요 16일의 저가, 이런 식으로 4개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6일의 저가가 11월 19일의 저가인 4370이랑 가까우니까 이것도 삭제하고 밑에 거를 보던가 아니면 5개로 보던가 지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역대 신저가 가격이네요. 꿈비가 재료 소멸 이후에 역대 신저가까지 찍었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 소멸이 무섭다. 재료 소멸이 나온 다음에 역대 신저가까지 빠져버렸다. 자, 마이너스 70%가 나왔네요. 재료 소멸 어마무시합니다. 다음은 뉴키준 신규 상장주고 61선 안착 실패, 터치만 2번, 그리고 근사치 61선 터치. 오늘도 터치만 하고 안착 실패했죠. 여기서 마감이 되었으니까 61선 안착 실패. 종가상으로 6,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뉴키존 6,5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요게 신저가 가격이에요. 역대 신저가 가격이 5,600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박스로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현재는 박스 중앙쯤에 위치해 있는 거고요. 박스 매매 구간, 신저가 이탈하면 또 침체,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 조심하면서, 계단식으로 지금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왔죠. 또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신저가 이탈 시에는 반드시 무대응하지 말고 일부라도 손절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다음 아가방 컴퍼니 61선 안착 실패했죠. 그때도 실패, 오늘도 실패, 안착을 못했어요. 하지만 역배열을 이렇게 끄었을 때 역배열 기준으로는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기준점인데 여기서 마감이 되었으니까 안착이 살짝 나온 거죠. 그나마 에르코스 꿈비 다음으로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최근의 저가 4,300원, 이렇게 최근의 저가 항상 체크하고 이탈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시고요. 장기 이평도 보도록 할게요. 장기 이평은 모여있는 자리가 4,900원에서 5,100원 정도, 여기를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얘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역별 돌파가 살짝 나왔고, 여기를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평 안착이 늘 중요하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다음은 027. 027은 역별 돌파 실패, 살짝 밑으로 밀려버렸고, 최근에 저가 3,800원 정도, 121선은 4,400원 정도, 이렇게 두 개 중요한 맥점 체크하도록 하시고, 캐리소프트도 볼게요. 몇 개, 저출산 여러 개니까 더 있으니까 일단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소프트는 박스 형태로 좀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2년선 안착하고 마감했네요. 이때는 안착 실패했어요. 종가가 여기니까 실패했던 거고, 이거는 안착 성공했죠. 2년선 안착을 한 양호한 흐름이고, 전고점은 하나, 그리고 꼬리는 둘, 단기 저항은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고, 지지는 최근의 저가, 그리고 여기 저가 11월 20일의 저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로 두 개 보도록 하시고, 다음 또 뭐를 볼까? 메디앙스는 121선 저항, 121선 2,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1600원. 요거 신저가 자리입니다. 역대 신저가 자리. 요거 이탈하면 조심하시고. 그리고 얘는 정지 이력이 두 번이나 있죠. 언제든 정지가 되고 또 상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자. 정지 이력이 있던 애들은 항상 조심을 하도록 해야 돼요. 삼성 출판사, 얘는 재료 소멸 나왔죠. 핑크퐁 상장 기대감으로 선반영 상승 나왔다가, 그리고 상장 전날에도 살짝 상승 나오고, 상장 당일에 재료 소멸 하락, 그리고 이어서 4일 연속 하락, 밑에서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 소멸이 이렇게 무섭다. 일정은 여긴데 고점은 여기다. 일정 전이 고점이다. 이것도 교과서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 출판사도 차트를 제가 만들어 놨었죠. 이렇게 항상 이미지로 교과서들 다 공부하기 쉽게 알려드리니까 사례 숙지 잘하고 똑같은 패턴에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삼성 출판사는 빠르게 손절을 하라고 경고를 드렸습니다. 신저가로 빠지고 있다. 재료 소멸 나오면 회복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재료 소멸 교과서 중에 교과서가 Y랩이죠. Y랩도 네이버 상장 기대감으로, 여기서 제가 네이버 웹툰 상장할 것이다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이제 상장일이 요쯤이에요. 미리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해라. 이게 또 빠른 선반영 하락, 재료 소멸이 이르게 나온 거고, 또 재료 소멸 제대로 나온 거고, 엄청나게 무섭죠. Y랩도 차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보도록 하시고, 잠시만요. Y랩 차트 나와라 뿅. 이렇게 반복 추천 구간 최대 130% 상승 나오고, 재료 소멸 경고, 개파락 경고, 추세 이탈하고 상장하니까 죽어버렸다. 돌아 나오기, 회복하는 게 어렵죠. 재료 소멸 다음에 크게 올라오지만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계속 좀 빌빌거리고 있다. 이재명 관련주들 전부 다 똑같이 좀 조심조심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웹툰도 정책주 쪽이거든요. 이재명이 맨날 웹툰 성장을 좋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하지만 돌아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저출산이나 이런 게 더 큰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차트상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유사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출산을 그럼 요 정도만 보도록 할까요? 하나만 더 볼까? 뭘 보지? 뭐를 볼까 하나. 삼지엔터 볼까? 근데 삼지엔터는 저출산으로 올랐다기보다는 뭐죠? 얘네 이름 인형 티니핑 재료로 올라갔던 거라서, 아무튼 얘도 지금 역배열에 갇혀있네요. 480의 선에서 지지 성공 나왔고, 요거 이탈하면 또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니까 조심하시고, 여기 작은 역배열 돌파, 큰 역배열 돌파, 요거 나올 때 또 눌림 반등 노려볼 수는 있어요. 크게 물렸던 분들도 추매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고점에서 약간 헤드앤숄더의 흐름으로 이탈하고 죽었다 복습. 어깨, 머리, 어깨. 이것도 월봉 보시면 요래 큰 추세 이탈, 작은 추세 이탈하면서 당연한 합동으로 무너졌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역배열 끊을 때 제가 매수 가능 드렸죠. 그리고 크게 올랐다가 한번 밀리고 더 크게 쭉 올라갔고요. 여기서부터 역배열 끊고 무릎 가속이 붙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이탈하면서 하락 가속이 붙었던 자리. 그러니까 각 반대되는 타점입니다. 여기가 가속 타점, 상승 가속 타점, 여기가 하락 가속 타점. 그리고 이 구간이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탈하니까 음봉이 많아지고 길죠. 이탈하니까 음봉이 많아지고 길죠. 이렇게 반대되는 흐름의 구간, 가속 구간을 잘 체크하도록 하시고, 많이 빠졌다. 슬슬 그래도 반등을 좀 노려볼 수는, 향후에 슬슬 역별 돌파가 나오면 또 큰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 저가 37,000원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좀 100점을 체크하고 대응하도록 하시고요.